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 분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실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할 때 그 재산 분할 청구권도 같이 병합해서 보통 소송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따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따로 하는 경우. 이 사례는 이제 A가 2014년 8월 18일 날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전에 이제 이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그 대상이었던 이제 망인이 배우자가 이제 죽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분할 대상 재산을 은닉했다. 그래서 누락된 재산을 이제 특정해가지고 추가해서 이제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가 2014년 8월 18일 날 재산분할 청구를 하고 2016년 2월 3일 날 이제 청구 취지 변경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혼 재산 분할 A, B, C를 분할해 달라 했다가 이제 DE가 나중에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제 추가로 청구하는 것인데, 이 변경 신청서가 그 처음에 제기했던 이혼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 확정된 2012년 9월 6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제 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가 추가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 하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왜냐하면 민법 839조의 이 사망을 보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소멸한다 되어 있거든요. 소멸한다. 그래서 이게 소멸시효처럼 보이지만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소멸시효하고는 달리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제척기간은. 그래서 이혼한 날은 이제 협의이혼하고 이제 재판상 이혼하고 달라요. 협의이혼 경우에는 이혼한 날이라고 하면은 협의이혼 신고서가 수리된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재판상 이혼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 그러니까 2심, 3심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 2주, 판결 선고 후 2주가 경과해서 양측 다 불복하지 않으면은 이제 재판이 확정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판 확정 시로 이제 보고 이혼 신고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 판결 확정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한다 했으니까, 협의이혼의 경우는 협의이혼 신고서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수리된 때, 그 다음에 재판상 이혼일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분할 청구권은 실무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권, 친권자, 그 다음에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다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제 이혼 여부나 양육권자, 친권 행사자, 양육비 요거만 이제 확인이 되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그냥 계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이제 다툼이 있으면 이제 그거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우선 먼저 하고 재산분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따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례와 같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같이 했는데 재산이 은닉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그 부분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대법원 결정에 의하면은 원칙적으로는 협의이혼이나 그다음 재판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한다. 단지 재산분할 이제 판단할 때, 재판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전혀 이게 고려가 되지 않은 경우, 심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이거는 이제 이 경우 추가로 재산이 발견됐거나 그 고려되지 않은 재산이 이제 이거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 분할을 해야 되는 재산이구나 라는 게 추가적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협의이혼이 불성립됐다든지 아니면은 다툼이 있어가 재산분할 청구권 청구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다 했을 때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그 2년 안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지금 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그 은닉된 재산이 발견돼 가지고 추가로 청구한 거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가 된 거죠. 도가 돼서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실무적으로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왜? 같이 소송을 제기하기, 이혼 소송하고 같이 병행해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은 항상 5가지, 독수리 오형제처럼 이혼, 양육권자 친권 행사자, 그 다음에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5개 청구를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소송이 개별 분리하자면 5개 소송이 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은 다 한꺼번에 엎쳐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권 2년 제척기간 이거에 대해서 뭐 지났니 안 지냈니 이런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는데, 뭐 재산이 나중에 이제 숨겨놨다가 들켰거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로 발견됐거나 협의 이혼 시에 안 된 재산분할과 관련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불성립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정리하자 해가지고 소송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판례가 지금 바뀌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은닉된 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때로부터 2년으로 기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게 지금 막말로 1년 364일째 되는 날 뭐 이게 재산이 발견돼가지고 재산분할 청구 대상 재산이구나 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는 요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요거는 조금 하여튼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뒤늦게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다 라는 걸 안날로부터 2년 뭐 이런 식으로 법이 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요거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케이스지만, 네, 별도로 이제 했을 경우,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그게 분리청구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런 기간에, 제척기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가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현재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이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